뉴스공장에 두 분이 처음 나오셨는데 방송 직후에 혹시 주변에서 어떤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못 받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이 안 나오는 라디오가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리했다든가 아니면 잘했다든가 혹은 뭐 진행자가 어떻다느냐 아니면 네, 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좀 여러 명 굉장히 많았어요. 세 분이 반응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대선 전망 이런 걸 저한테 좀 물어볼 줄 알았더니 단골 고깃집을 꼭 알아봐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공장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격조가 높았다고 항의가 있었어요. 저기 박시영 부대표님은 뭐 반응 없었나요 주변에서? 아니 보니까 뭐 페이스북 보니까 잘 봤다, 흥미롭다, 뭐 앞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 반응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 반응 이런 거 좋습니다. 자, 두 부분의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분석 방법도 좀 다르고 보시는 시각도 다른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 이번 주도 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이제 주말 정도에 여론조사가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TV 토론도 있고 또 강 후보 간에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한 주에 여론 추이가 어땠는지 다들 궁금해했고 그래서 뭐 금토일 연속으로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여론조사는 이게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구나. 막 좁혀져 가다가 그런 추세가 처음으로 나타났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한두 개의 여론조사는 거꾸로 붙는 또 결과도 나왔어요. 추세가 숫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추세가 정반대로 나온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주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 면접 조사로 한 언론사 조사 결과는 평균 뭐 5% 내외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ARS 조사의 경우에는 무선 비중이 많을 때는 7에서 한 10%까지 격차 좀 더 벌어지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이 문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경향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직업 쿼터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라 하더라도 30대 여성을 잡을 때 40대 여성을 잡을 때 가정주부냐 직장 여성이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잡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여성층에서 안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데 가정주부만 대상을 놓고 보면 가정주부에서는 오히려 안 후보가 우위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50대 60대 가정주부님들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성 전체로 보면 40대, 30대, 20대에서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고 특히 직장 여성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 여성을 적정한 비율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게 낮 시간대 유선 전화, 집 전화를 하면 잡히지 않겠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이 쿼터만 있기 때문에 나이 쿼터 그러니까 30대 여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커리어 워먼이냐 아니면 가정주부냐 그러니까 직업으로 분류하자면 유불리가 다 나뉘는데 유선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정주부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경향성이 나오게 된다. 네. 그 30대 40대 가정주부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긴 합니다만 직장 여성들은 좀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가 적어도 30% 이상은 표집이 돼야 정상적인데 예를 들면 1000명 조사하면 300명 이상은 잡혀야 정상적인데 실질적으로 낮 시간에 그 유선 전화, 집 전화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오니까 귀가를 하기 때문에 무선 조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 조사를 많이 해줘야만이 화이트 칼라가 제대로 잡히는데 어제 발표된 YTN 조사의 경우에도 화이트 칼라 표집이 굉장히 적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론조사기관들이 그걸 보정하는 그건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연령과 지역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전문가들은 볼 수가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그 숫자 모으니까요. 예, 보기 어렵죠. 유무선 비율 말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좀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네. 면접원이 전화를 걸어서 조사하는 방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응답을 해서 보통 ARS라고 보통 네. 표현하죠. 이렇게 응답자가 버튼을 누르는 방식 사이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저 이제 지난 한 주간 조사들 보면은 아주 공통되진 않지만 면접원 조사인 경우에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좀 적게 잡히는 편이고 한 3에서 5% 정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 ARS 조사에서 격차가 좀 더 많이 나는 걸로 좀 나타나고 네.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안철수 바람 이런 현상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예, 여론조사가 바람을 거꾸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ARS 조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관여도가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응답 자체가 굉장히 적고 자기 후보를 확실히 찍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강한 경향이. 지지층이 많은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 쪽이 좀 더 높게 잡힌 현상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과잉으로 잡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40% 중반대까지 올라간 조사 이런 그렇죠. 조사들을 보면 그런 현상도 일부는 개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무선 ARS가 많으면 그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네. 확실하게 지지한다고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응해서 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의 표 결속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응해서 그런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이상일 대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리가 있는데요. 그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도 적극 투표층하고 그 단순 지지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간의 갭이 한 3%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전화 면접이 왜 문재인 후보는 낮은 거죠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끄럽나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전화를 표명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누가 있느냐 본다면 ARS 투표의 경우에는 홍준표 지지자들이 잘 응답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원이 물어보면 홍준표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이렇게 샤이 홍준표. 섞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기계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르는 경향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 투표층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의 갭이 더 벌어집니다. 3% 이상이. 적극 투표층에서는. 예. 네. 그걸 보더라도 ARS 투표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화 면접에서 그게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ARS 조사가 훨씬 그 격차를 크게 벌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벌어진 거다. 그리고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는 응답에서 그 소위 말하는 무응답층, 부동층이 굉장히 적게 잡히거든요. 한 자릿수 이내 잡힌 조사도 많고 ARS 조사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면접원이 진행하는 조사에서는 보통 10% 중반대나 20%까지 아직도 부동층이 잡히는데 그런 차이들이 아마 ARS 조사에서 좀 더 각 후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지율 자체가 좀 약간 과포장되거나 내지는 부동층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아마 표심은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거의 중간 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5대5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석을 하실 때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오늘 투표라면 약 한 7%포인트 정도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 거 아닌가. 평균으로 볼 때. 평균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이제 방법론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계속 관심이 있지만 여론조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후보 등록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대선 후보 그 전 일주일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급등하면서 과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관심사였죠. 최대 관심사였죠.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정도라고 할 때는 뭐냐면 후보 등록 시점 내지는 그 직후에 발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구도든 승리하는 걸로 나타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일어났다 이렇게 좀 판정을 하는데요. 이 청취자분들이 여론조사의 하나하나의 방법론 가지고 이건 정확한 거고 저거는 부정확한 거고 판정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럴 때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발표하는 곳들의 조사를 보시되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평균을 좀 보시는 필요가 있는데요. 발표 시점이 아니라 조사 시점. 그러니까 한 며칠 정도 3, 4일 뭐 일주일을 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 시점에 조사한 조사들을 다 놓고 봤을 때 각 후보의 평균치를 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왜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체조 같은 거 심사할 때
그 메뉴 점수랑 맨 아래 점수 빼고 평균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좀 극단치나 이상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아래의 걸 좀 빼고 평균을 내보시면 그렇게 트렌드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오는. 미국에서 하면 그런 식으로 그 대선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난 한 주의 평균은 7% 정도 문재인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 총평하자면 하신다면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난 한 주의 총평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 후보 등록 전 일주일 시점의 조사에서 그 다자 양자에서 거의 이제 박빙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양자에서 상당히 이기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네. 지난 일주일 정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대략 한 5% 정도 우위에 있는 흐름으로 좀 정리가 다시 된 게 아닌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 정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지지자들은 민감해요. 1%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그 아까 질문은 뭐였냐면 가장 궁금한 건 벌어졌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건데 근데 왜 좁혀졌다는 결과도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YTN 조사의 경우에는 네, 중앙일보 조사도 그랬습니다. 중앙일보 조사는 또 자체 조사를 했거든요. 네. 질문지를 보시면 중앙일보가 조사한다는 거를 고지를 해요. 맨 앞에?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수 중도 진보층이 얼마나 잡혔는가 보면 편향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특징도 좀 있지 않았나. 보수 후보들이 좀 더 반응하기 쉬운 아무래도 중앙일보에서 조사한다는 걸 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런 경향성이 나타납니까? 약간은 있다고 봐야죠. 약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조사 주체에 대해서까지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정당명이나 후보명을 넣었을 때 우리가 그게 분명히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당이 조사하는구나라고 하면 그 정당 지지층이 좀 더 편하게 응답할 수 예를 들어 있는. 민주당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언론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는 뭐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좀 민감한 분들은 그 언론에 대해서도 좀 어느 뭐 정치적으로 뭐 보수다. 아니면 진보다 이렇게 좀 편을 좀 갈라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그런 들어서 것도 진보 있는 게 아닌가. 지지층들이 조중동 전화 오면 끊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아니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추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그리고 뭐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제 유선 전화 투입률이 조금 다른 조사보다는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서 30%를 넘었거든요. 응답률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뭐 아직 그 조사기관 쪽에서 명확히 어떤 뭐 설명을 요구하거나 설명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응답률이 높은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응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중앙일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층이 훨씬 적극적으로 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조사를 계속 했던 그 DB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 DB들을 가지고. 예, 그게 뭐 10만 명이 됐든 뭐 100만 단위가 됐든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실제로 RD들이 100% 잘 적용을 해서 그게 콜백 시스템 같은 걸 여러 번 해서 그 응답률을 높였는지 아니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중앙일보가 굉장히 많은 DB를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응답했던 그 DB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현상적으로는 응답률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조사의 경우에는 무선 비중이 많을 때는 7에서 한 10%까지 네. 격차 좀 더 벌어지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이 문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경향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직업 쿼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라 하더라도 30대 여성을 잡을 때 40대 여성을 잡을 때 가정주부냐 직장 여성이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잡지는 않습니다. 아하. 때문에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여성층에서 안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데 가정주부만 대상을 놓고 보면 가정주부에서는 오히려 안 후보가 우위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50대 60대 가정주부님들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뉴스공장에 두 분이 처음 나오셨는데 방송 직후에 혹시 주변에서 어떤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못 받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이 안 나오는 라디오가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리했다든가 아니면 잘했다든가 혹은 뭐 진행자가 어떻다느냐 아니면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좀 여러 명 예. 굉장히 많았어요. 세 분이 반응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예. 대선 전망 이런 걸 저한테 좀 물어볼 줄 알았더니 예. 단골 고깃집을 꼭 알아봐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뉴스공장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격조가 높았다고 항의가 있었어요. 저기 박시영 부대표님은 뭐 반응 없었나요 주변에서? 아니 보니까 뚜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성 전체로 보면 40대, 30대, 20대에서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고 특히 직장 여성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 여성을 적정한 비율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게 낮 시간대 유선 전화, 집 전화를 하면 잡히지 않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무선 나이 코트만 있기 때문에 나이 코트 그러니까 30대 여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커리어 워먼이냐 아니면 가정주부냐 그러니까 직업으로 분류하자면 유불리가 다 나뉘는데 유선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정주부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경향성이 나오게 된다. 네. 그 30대, 40대 가정주부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긴 합니다만 직장 여성들은 좀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가 어땠는지 다들 궁금해했고 그래서 뭐 금토일 연속으로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여론조사는 이게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구나. 막 좁혀져 가다가 그런 추세가 처음으로 나타났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한두 개의 여론조사는 거꾸로 붙는 또 결과도 나왔어요. 추세가 숫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추세가 정반대로 나온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주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 면접 조사로 한 언론사 조사 결과는 평균 뭐 5% 내외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ARS 조사 뭐 페이스북 보니까 잘 봤다. 흥미롭다. 뭐 앞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 반응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 반응 이런 거 좋습니다. 자, 두 부분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분석 방법도 좀 다르고 보시는 시각도 다른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 이번 주 또 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이제 주말 정도에 여론조사가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TV 토론도 있고 또 강 후보 간에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한 주의 여론 추